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를 시작합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정작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마저 LH 투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제2공항 정책 결정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도민들은 반대가 우세했고 성산읍 지역만 별도로 한 조사에선 찬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제주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명은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의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며 도민 의견 수렴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지 한 달이 넘도록 국회의원들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으며 정부의 책임을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도민 의견 수렴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정부 부처가 여러 가지 법령의 기초에서 제도의 기초에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제2공항 찬성 단체들은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은 찬성하면서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은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온 만큼 해당 지역구인 위성곤 의원이 먼저 나서 정부에 제2공항 건설의 정상 추진을 요구하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위성곤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귀포시를 위해 서귀포시에 들어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해 앞장서야 하고, 한편 어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주 국회의원과 국토부 차관의 면담은 경찰의 LH 투기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등으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특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LH 투기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제주 제2공항 정책 결정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네,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지사와 도의원이 맞짱 토론을 벌였습니다. 여야 도의원들끼리도 서로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도의회 임시회 첫날 진행된 긴급 현안 질의. 제2공항 여론조사에서 전체 도민은 반대가 높았는데도 제주도가 왜 제2공항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도민 의견, 그다음에 찬반만, 이 두 가지를 지사께서는 확고하게 주장하셨던 내용인데 왜 도민 의견을 빼고 성산 지역이 찬반 근거로 하는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고요. 찬반이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 그다음 오차범위를 살짝 넘어선 거에서 여러 의견 집단과 현재 어떤 거기에 물었던 정치적인 질문에 대한 여론 분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은 반대 우세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다. 제주공항 확장 등 제2공항에 대안이 있는지를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안 된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된다라고 하는 사람, 저는 여러 보고서에서 된다라는 보고서는 봤지만은 안 된다는 보고서는 없어요. 된다면 대통령이 지금 무산시키고 그 된다는 대안 대통령이 약속하십시오. 대통령 가덕도 가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대통령이 결정하라 그러세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원희룡 지사가 도민 여론조사를 뒤집었다며 비판했고, 공항이 멀어서라는 지역 감정을 부추기면서 도민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듯이 얘기를 할 때 정말 저런 사람이 우리의 도지사, 전국 수석을 자랑했던 제주 사람이 맞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원희룡 지사가 도민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며 옹호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그동안 제2공항에 대해서 일관적인 입장을 계속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이 제2공항이 제주의 미래다. 일관된 입장을, 제주 도민의 뜻을, 지사의 입장을 무엇이 문제랍니까? 좌남수 의장은 원 지사가 도의회와의 신의를 저버렸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국토부가 사업 추진 여부를 조속히 밝혀달라고 촉구했고,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도의원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 의원들은 제2공항 갈등 종식을 위해 결의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제2공항과 관련해 오는 25일 임시회 본회의 때 제2공항 갈등 종식을 위한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과 관련해서는 5명에서 7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4.3 유족회와 제주 4.3 평화재단이 4.3 해결을 위해 공언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 1999년 4.3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수영인 명부를 발굴해 수영인들이 재심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는데요. 김찬년 기자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패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4.3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좀 어떤 게 있고 4.3이 장관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충격은 내가 4.3을 모르는 것이 미안하고 부끄러웠어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만으로도 정의의 편이 아니고 불의의 편이 될 수 있구나. 그런 미안함이 들었어요. 20세기의 비극, 우리가 저지른 비극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직시하고 문제점을 알고 하나의 인권사의 한 페이지를 쓴다는 그런 느낌으로 제주 도민들과 함께 해왔던 것이죠. 1999년 이제 초선 당시 대정부 질문에서 사실 20분 가까이 4.3 하나만을 가지고 발언을 하셨고 국회의원으로서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대정부 질문 기회에 정말 이 비극을 그때 어떤 참상이 있었는지를 어떤 단편만이라도 알려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널리 국민들이 좀 이해시키도록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제 대정부 질문을 제주 4.3만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됐던 거예요. 발굴자로서 이 재심이 시작되고 그리고 수백 명의 이제 무죄 판결을 받는 모습을 보면 좀 감회가 색다를 것 같은데 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우리 역사에는 슬픔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쁜 날도 있구나. 오랜만에 이렇게 뻥 뚫렸다고 할까요? 제가 그러할진데 유족분들은 그동안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령들이 이 통한에 한을 품고 계시다가 하늘에서나마 이제 비로소 자유스러워졌겠구나 하는 위로를 많이 받으신 날 같아요. 감개무량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법무부 장관 취임해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인 의견을 좀 주라라고 지시를 내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 재심을 이제 의견을 내서 이제 행안위에서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됐던 것이죠.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 즈음에 법무부 장관 한 것도 4.3 영령이 시켜서 제가 장관 된 거라는 유족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걸 인내와 연대로 함께 과거의 비극을 이 평화의 역사로 반전시킨 유일한 모델이 제주 4.3 문제를 푸는 과정일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하나의 제주 전체를 인권과 평화의 교육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전 세계 인권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주를 하나의 성지처럼 이렇게 순례하는 그런 발길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또 아름다운 제주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4.3 명예회복이나 진상규명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명마다 큰 역할을 하셨는데 또 도민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70년 이상을 참아낸 그 인내와 끈기 전 대단히 존경합니다. 평화와 인권에 아직도 눈뜨지 못한 많은 분들을 이곳을 오게 해서 제주의 아름다운 경치뿐만 아니라 제주가 이 보존하고 있는 그 평화의 가치 이것을 좀 일깨워서 지금까지 앞장서 나와주시고 했던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성숙시키는
그런 역할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정말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도내 한 농협은행 직원이 다른 사람 명의의 부동산을 멋대로 담보로 설정해 수십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직원의 셀프 대출은 수년 동안 10여 차례나 진행됐지만 지점 관리망에서는 한 번도 포착되지 못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서귀포의 한 농협은행 지점. A씨는 최근 농협 본사로부터 다른 사람이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은 해당 지점 대출 담당 간부 B씨. 대출 심사 서류 작성부터 지점장 결제까지 혼자 처리해 대출을 진행한 겁니다. 지금 휴가 등록을 해놔서 지금 출근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B씨가 대출받은 금액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3억 원. B씨의 친인척 등 수십 명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 보증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출은 B씨가 근무한 도내 농협은행 지점들에서 수년 동안 17차례나 진행됐지만 지난주 농협본사 감사실이 자금 대출의 이상을 감지한 뒤에야 드러났습니다. 농협은행은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내부 감사에 착수했고 금융감독원도 농협의 내부 감사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넘겨받을 예정입니다. 이거 사안을 봐서 이게 은행이 피해를 입은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어떻게든 돈 회수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양태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편 경찰도 B씨가 감정평가를 부풀려 대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신라호텔에서 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직원 전수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제주도는 611번 확진자인 환경정비업체 직원과 접촉한 신라호텔 직원 A씨가 양성 판정을 받아 호텔 안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호텔과 협력업체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오늘 오후부터 나올 예정인데 방역당국은 해당 직원이 근무한 15일과 16일 제주 신라호텔 1층 로비 라운지 바당 방문자들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4조) 원대의 도시개발이 예정된 광주 평동 준공업 지역에서 투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농경지는 묘목밭으로 변해버렸고 땅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아직은 개발 계획이 확정되기 전이어서 투기를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광주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4조 원대 민간 중심 도시개발을 추진 중인 광주 평동 준공업 지역입니다. 비닐하우스 사이에 위치한 한 논에 빈 땅 가득 묘목이 심겨 있습니다. 나무 높이는 1m도 채 되지 않습니다. 최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으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논과 밭에는 묘목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평동 준공업 지역에는 보시는 것처럼 급히 조성된 묘목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은 마을 한 바퀴를 돌면 곳곳에서 묘목밭을 볼 수 있을 만큼 최근 묘목 식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 말 떠지고 나서 나무 심었어. 그 말 나오고 나서. 모두 농사 짓는 농민이 아닌 개발 이익을 노리고 산 외지인들의 땅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지. 땅 사갖고 말하자면 많이 심었지. 땅은 거의 원주민 땅. 원주민 땅은 없지. 공인중개업자들은 추후 사업이 확정되면 땅 가격이 더욱 오를 것이고 지금 심은 묘목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거래를 부추깁니다. 100% 올랐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두 번이나 더 올릴 텐데. 심을 수는 있는데 이제 공장 같은 거 지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 LH 공사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심고 그랬죠. 광주시는 현재로서 묘목을 심는 행위를 저지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어서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 형질을 바꾸는 것은 제한할 수 있지만 실시계획 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상반기까진 묘목 심는 행위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 이제 보상의 대상이 증가됨으로써 사업비가 증가하는 그런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평동 준공업 지역 개발로 보상을 해야 할 전체 논과 밭은 67만 2천 제곱미터.
불필요한 사업비 상승과 투기 세력들의 부당 이득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포근한 날씨 덕에 벚꽃이 꽃망울을 일찍 터뜨렸습니다. 어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제주대학교 진입로에 핀 벚꽃길의 모습입니다. 벌써부터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3월 평균 기온이 11.5도로 작년에 비해 2도 높아서 벚꽃이 작년보다 7일 빨리 개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 주말쯤이면 벚꽃이 더 만발해서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대기가 안정적이어서 잔류한 황사의 영향을 잠시 받겠습니다. 오늘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잠시 나빠질 수 있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부터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면서 먼지가 조금 씻겨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현재 기온 제주시는 11도, 성산은 12도, 고산은 10도로 어제 아침보다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제주시와 고산, 성산 17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게 느껴지겠고요. 서귀포시는 1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에도 구름만 간간히 끼면서 맑겠고요. 물결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하늘길 날씨 양호하겠는데요. 항공편 운항은 대체로 정상 운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퇴근 시간대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서요.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제주 시내 가건물 창고에서 차량 판금과 도색을 하며 3,600만 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무등록 정비업자 50살 A씨 등 4명과 대기오염 물질 방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차량을 정비한 업자 3명 등 7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SNS 등을 통해 일반 공업사보다 싼 값에 정비해준다며 손님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신체 사진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41살 K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K씨는 지난 2015년부터 5년 동안 채팅앱 등으로 알게 된 아동 청소년 7명으로부터 신체 사진 등 성착취물 160여 개를 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가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 전세버스 조합 임원단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을 만나 코로나19로 전세버스 가동률이 2.5%에 그쳐 업계가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며 직접 피해 업종으로 지정해 차량 보험료와 인건비 등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각급 학교가 예정대로 현장 체험학습을 진행해 전세버스 가동률을 높일 수 있게 해달라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에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허가에 대한 도의회 의견 제시를 앞두고 성명을 내고 사업자 측이 제주도 카지노 영향평가 운영 지침이 마련되기 전에 도민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카지노 영향평가 도민 의견 조사 진행에 조작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제주도의회가 심의를 중단하고 제주도의 영향평가를 다시 하도록 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특별법 교육의원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가운데 교육의원 출마 자격을 교육 관련 경력 5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도의원 정수에서 교육의원을 제외하는 조항에 대해 교육 전문성 확보와 일반 행정과 연계가 필요하다며 부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